안녕하세요. 일춘마당의 양사장입니다. 정말 어제 토러스트 선수의 첫 피칭, 정말 기대 이상의 피칭이었죠. 너무나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가 이 정도의 데뷔전에서의 임팩트,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확실한 또 선발 카드가 하나 생긴 것 같고, 엘리도 또 잘해주다 갔지만 엘리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드는, 이 정도는 돼야 외국인 교체를 하는 거죠. 물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한 경기 가지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습니다. 계속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요 완벽한 모습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뭐 피안타가 어제처럼 뭐 두 개만 맞고 실점도 없고, 뭐 투구수도 정말 경제적으로 던지고, 매 경기가 이 경기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정말 가능성을 보여줬고, 또 토러스트 선수가 다음 등판을 기대하게 만드는 피칭을 보여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려를 불식시키는 피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러스트 특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임팩트를 남겼기 때문에 오늘 토러스트의 피칭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경기입니다. 또 다음 경기에 나서고 그 다음 경기에 나서고 상대팀은 분석이 들어오고 이러면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불펜 피칭을 가지고 이 선수 보고 망했네, 뭐 안 좋네, 좋은 스타일이 아니네, 망할 것 같네, 이거보다는 그래도 한 경기라는 표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또 얘기를 좀 해보면은, 불펜 피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전력으로 던진다 해도 경기 때 전력만큼이나 던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선발 투수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중간에 불펜 투수들이 몸 풀다가 올라오잖아요. 등판을 하러. 그러면은 포수한테 뭐 10개 내지 12개를 던집니다. 근데 공이 좀 뜨는 경우들이 많아요. 좌우로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때 얘 오늘 컨디션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광판을 보세요. 구속을 보면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구속의 80% 70% 찍힙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들 구속이 빠르고 제구가 잘 안 되는 선수한테 뭐 힘 빼고 던져라, 힘 빼고 던지면 좋다 하는데, 힘 빼고 던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이 뜨고 빠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력으로 던졌을 때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펜 피칭과 실전은 다르고, 불펜 피칭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불펜 피칭은 이 선수가 어떤 구종을 던지는구나, 어떤 코스에 주로 던지는구나, 이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되지, 그걸 통해서 뭐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한 경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더 좀 정확한 표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러스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7이닝 77구 7탈삼진 2피안타 무실점, 토러스트 선수가 좋은 피칭을 해줬습니다. 77구 가운데 어제 스태티즈 기준으로 구종 분석표를 가져왔는데요. 25개 가장 많이 던진 구종은 역시 포신 페스트볼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던진 구종이 컵 페스트볼입니다. 그 다음에 투심과 포크볼이 각각 13개, 그리고 커브 6개까지 해서 총 77개의 공을 어제 구사를 했던 앤더스 토러스트 선수였고요. 비율로 따지면 역시 포심의 비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컵 페스트볼, 또 투심과 포크볼, 커브를 섞어 던졌는데, 구속을 보면은 평균 구속이 포심 페스트볼이 151이었고 투심 페스트볼이 150.9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분명히 KT 타자들이 저는 정타라고 생각한 타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먹히더라고요. 땅볼이 되거나 앞에 좀 떨어지는 플라이가 되거나, 그렇게 된 걸 보면은 이거는 투심 페스트볼을 확실히 섞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무브먼트 때문에 위험한 코스에 초구가 들어가도 타자들이 노려서 쳐도 안 맞는구나. 이제야 좀 의문이 풀렸습니다. 투심 페스트볼을 던졌고, 또 컵 페스트볼도 구속이 141.2, 커브가 125.7인데, 사실 이 포심 페스트볼, 투심 페스트볼 던지다가 이 커브가 구속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 분명히 커브도 더 구사를 하면은 좋은 피칭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구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포크볼이 또 토러스트 선수의 또 무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토러스트 선수의 포크볼 137.5km인데 치리노스 선수도 포크볼을 던지잖아요. 치리노스가 구속이 더 나옵니다만 무브먼트는 감히 제가 얘기하기에 토러스트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인지업과 좀 비슷하게 떨어지는 무브먼트가 있기 때문에 포크볼이 또
좀 희한하게 손가락을 하나 걸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더라고요. 타자들이 치기 굉장히 어려운 포크볼을 가지고 있는 투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토러스트 선수 이제부터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구력을 봤을 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토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포수가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예, 박동원 선수가 요구하는 대로 다 거의 비슷하게 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투가 적고 제구가 넣었다 뺐다가 된다는 거죠.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타자를 또 공격적으로 잡기 위해서, 카운트를 잡기 위해서는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도 타자들이 못 치는 쪽으로 스트라이크 존 끝부분으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고, 또 카운트가 유리할 때는 결정구를 스트라이크 존 근처로 던지면서 타자들 헛스윙을 유도하고, 실제로 이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하이 패스트볼 던져서 삼진 잡고, 또 떨어지는 포크볼로도 삼진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하이 패스트볼과 그 높은 데에서 떨어지는 변화구를 썼을 때의 효과를 잘 아는 그런 피칭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 패스트볼, 또 좌우 보더라인이라고 하죠. 스트라이크 존이 네모나잖아요. 예, 위아래가 아닌 좌우 형성하는 그 선 쪽에다가 투구를 하는, 그러면은 타자들이 굉장히 멀어 보이죠. 예, 우타자한테는 좌타자 몸쪽, 우타자 바깥쪽에 가장 먼 쪽으로, 예, 또 저타자한테는 몸쪽도 던지고 또 바깥쪽도 던지고, 정말 다양한 구종들을 본인이 원하는 코스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마이너리그에서는 뭐 ABS를 챌린지로서 몇 개 바꾸긴 합니다만, 그래도 심판의 눈으로 구종을 판단을 해서 볼 판정을 하기 때문에 ABS가 없어서 볼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공이 KBO 리그에서는 ABS가 있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제구가 좋은 투수에게는 이런 것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위만 좋고 제구가 나쁘다면은 아무리 잘 던져도 사실은 공이 좀 빠지죠. 에르난데스도 공이 좀 빠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구에서 봤을 때는. 예. 그러다가 뭐 실투도 나오고 좌우로 빠지지만 이 선수는 그렇지 않다는 점, 제구력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구위가 없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심과 투심을 던지는데 어제 KT 타자들이 이 포심 페스티벌을 노리고 쳐도 사실은 안현민 선수의 장타와 장진혁 선수의 안타를 빼면은 안타를 만들어내기 힘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포심 페스티벌의 구위가 떨어지면 장타를 허용하는 에르난데스랑은 좀 달리 토러스트는 계속 이제 투심과 포심 모두 좋은 구속, 그리고 회전수를 피칭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게, 마지막에도 허경민 상대로 그 구본혁 선수가 호수비한 거 있잖아요. 그 공이 153km였습니다. 그래서 타자들이 상당히 좀 치기 어려운 힘 있는 공을 던진다고 보고요. 잘 맞아 보이지만 먹힌 타구들이 그래서 많이 생기는 겁니다. 또 투심도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도 계속해서 150 이상을 유지하는 부분 상당히 고무적이고, 구위가 떨어지는 선수는 절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분석을 통해서 안타 맞고 홈런 맞고 당연히 투수라면 그러겠지만, 난타를 맞는다거나 계속 뭐 기복이 좀 심하다거나 이런 유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변화구인데요. 스태티지에서는 이 컷 페스트볼, 커터로 분류되었지만 저는 슬라이더라고 해도 뭐 무브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슬라이더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변화구에다 저는 커터를 변화구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터가 오른손 타자한테 던졌을 때는 바깥쪽으로 달아나는데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고요. 원래는 이게 이 왼손 타자 몸쪽으로 확 들어오면 더 좋거든요. 효과적으로. 근데 왼손 타자 쓸 때도 좋지만 오른손 타자한테도 통한다는 거는 사실상 슬라이더랑 좀 가까운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커터를 던졌을 때는 말 그대로 직구랑 조금 차이를 주기 위해서 타자들이 쳤을 때 커터 같은 경우에는 안타가 정타가 나오지 않고 파울을 유도하는 그런 구종으로 던졌는데,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밋밋한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토러스트의 커터는 이 선수가 보니까 손가락도 길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브먼트들이 다 좋은 그런 느낌이 있고, 주무기는 포크볼이죠. 마이너에서는 체인지업 분류됐지만 그립은 분명히 포크볼이었고, 한 손에 이렇게 걸어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또 이 팔의 어떤 회전 방향이 어쨌든 똑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조금 체인지업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무브먼트가 체인지업과 비슷해서 아마 마이너리그에서는 체인지업으로 분류를 한 것 같은데,
체인지업이라고 할 수 있는 비슷한 포크볼이 있다. 그게 상당히 좋다. 원래 포크볼도 왼손 타자 상대로 많이 던지잖아요. 근데 오른손 타자한테도 마치 임찬규 선수가 체인지업을 던지듯이 포크볼도 충분히 결정구로 사용할 수가 있고, 간간히 던지는 커브, 볼 판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우타자 몸 쪽에 들어가는 커브. 왜냐면 이 선수가 하이 패스트볼 또 많이 던지잖아요. 그러면 다음 경기부터는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커브를 또 구사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도 더 던졌으면 좋겠고, 사실 커브, 포크볼, 이렇게 커터, 왼손 타자를 상대로 던지는 구종이 많아서 걱정됐지만, 왜냐면은 이러면은 오른손 타자 상대할 때는 포심과 슬라이더로만 상대를 해야 되는데 투심 패스볼도 있고, 이제 커터가 슬라이더처럼 들어가고 또 포크볼도 던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커브도 이렇게 더 완성도를 증가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저는 변화구에 있어서는 버릴 구종은 지금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임자 에르난데스와 비교했을 때 이 로테이션만 꾸준히 돌아준다면 정말 이 켈리 이후 좀 롱런할 수 있는 모든 게 완성형인 투수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 투수를 좀 찾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토러스 선수가 1999년생이에요. 나이로 따지면은 김영준 선수랑 동갑이고요. 이지강 선수랑 동갑이고, 야수 중에서는 이재원 선수랑 동갑이고, 99년생이 팀에 조금 있는데 그 선수들과 동갑입니다. 나이가 결코 많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성기 동안 이 선수를 KBO 리그에서 쭉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또 투구 동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투구 시에 중심 이동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구 폼도 나무랄 데가 없고, 중심 이동이 확실히 전해지기 때문에 공에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메이저리그에 왜 데뷔를 못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유형의 투수들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MLB 치시면은 또 거기서 던지는 투수들 보시면은 정말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구속이 좋은 선수들이 있고요. 변화구를 더 다양하게 까다롭게 던지는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에서는 무색무취 평범할 수 있지만 KBO 리그에서는 아무래도 메이저리그보다는 수준이 좀 아래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나라 리그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리그 상위권 클래스에 있는 선발 투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러스트 선수가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늘 켈리가 꾸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러스트도 좀 꾸준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지켜봐야 될 부분, 이거는 약간의 불안감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타자들이 분석을 할 테고 또 상대 팀들도 아마 발등에 불이 또 떨어졌습니다. 얜 또 뭐야?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 외국인 선수들이 시즌을 또 치르면서 사실 분석에 당하면 좀 힘든 시기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안타를 2개밖에 내주지 않아서 주자가 있을 때 투구가 좀 드물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자가 있을 때 이 선수가 어떻게 던지느냐. 제가 봤을 때 잠깐 던지는 거 봐도 템포나 견제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 빠른 주자가 나갔을 때 어떻게 투구할지 좀 봐야 됩니다. KBO 리그 요즘 메타가 좀 많이 적극적으로 주루를 하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 토러스트 선수가 신경 안 쓰고 투구를 했으면 좋겠고, 상대 팀들의 분석 이후에 이 초구 직구 노림수 무조건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초구 스트라이크를 직구로 그냥 잡는 토러스트 선수이기 때문에 변화구를 스트라이크 존 안에 넣을 수 있으니까 요런 타자들에 대해서는 박동원 선수가 우리 타자들을 잘 아니까 도와줘야 되고, 컨택 위주로 또 짧게 치려고 준비하는 타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장타보다는 커트 하면서 출루를 하려는 그런 타자들은 늘 우리나라 무대, 아시아 무대에 처음 도전하는 투수들한테는 조심해야죠. 그런 타자들에 대한 대비책만 잘 가지고 나온다면 토러스 선수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첫 단추를 꿰었고 앞으로 LG 트윈스의 장수 외국인 투수가 되기를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러스트 특집으로 엘침마당 함께 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저도 이제 프리뷰에서 5이닝 3실점만 해라 했는데 그 말이 좀 미안하게도 너무나 잘 던져줬습니다. 토러스트 선수의 다음 피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